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주헌입니다. 신인간혁명 제4권 개선 113페이지입니다. 아래 다섯째 줄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스의 지구는 매월 50세대, 60세대, 70세대로 절벽을 늘려갔고 그것이 지부 결성의 원동력으로 되었던 것이다. 하마다가 마스의 지부의 탄생 소식을 들은 것은 지부 결성 대회가 열리기 2~3개월 전의 일이었다. 도쿄에서 최고 간부 몇 명이 찾아와 하마다의 집에서 협의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듣게 된 것이다. 최고 간부 한 사람이 말했다. 지부장은 하마다 씨 당신이 하게 된다. 하마다는 자신이 지부장이라고 듣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마다는 광선 유포를 위해 분발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에게는 지구부장도 힘겹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저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지구부장이라고 해도 사무적인 일은 전부 아내가 해주다시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하마다는 사절했다. 그러자 그 간부는 큰 소리로 호통쳤다. 뭐라고? 듣고 있자니 이러쿵저러쿵 짓거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짓인가? 이제까지 공덕을 받아왔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보훈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지부장이 싫거든 당장 퇴전해버려. 너무나도 사람의 심정을 무시하는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일방적인 언사였다. 퇴전해버려. 라는 매정한 말에 아내 유키코는 안색이만 했다. 만약 남편이 퇴전해버리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 수가 없다. 또 저 지옥 같은 생활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남편에게 지부장을 맡게 하지 않으면 남편인 겐스케를 대신해서 그녀는 대답했다. 남편이 지부장으로 싸울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전만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필사적이었다. 그렇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나? 하마다는 생각했다. 간부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야마모토 선생님은 내가 읽고 쓰기가 서투르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면서 나를 지부장으로 임명하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신심이다. 하마다는 간부의 말이 도리 어긋나고 오만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순수하게 신심으로 받아들였다. 거기에 하마다의 강함이 있었다. 한편 이 최고 간부는 후에 퇴전하여 학회에 반역해 갔다. 또 이 자리에서 아내 유키코도 지부 부임부장으로서 내정되었다. 그 후 야마모토 회장이 간사이 시조로 올 때 유키코는 시이치에게 지도받을 기회가 있었다. 유키코는 남편이 지부장으로서 결의를 굳히고는 있지만 정말로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신 씨에게 이야기했다. 하마다 씨를 지부장으로 추천한 사람은 나입니다. 남편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해주십시오. 또 남편이 걱정된다면 부부가 함께 근행하고 함께 어서를 배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이 오른팔이 되어 남편을 뒷받침해 주십시오. 이 지도로 하마다 부부의 마음은 완전히 정해졌다. 그리고 3월 27일 본부 간부회에서 마스의 지부가 탄생했던 것이다. 야마모토 신씨는 지금 하마다 겐스케의 의욕에 찬 모습을 보자 매우 기뻤다. 신씨는 먼저 하마다의 집에 들른 후 거기에서 차로 지부 결성 대회장으로 향했다. 결성 대회에는 1만여 명이 모여 장애까지 멤버들로 넘치고 있었다. 야마모토 회장의 첫 시마네 방문이기도 하여 회합장은 환희의 도가니로 변해 있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지부장인 하마다가 등단했다. 하마다는 호주머니에서 원고를 꺼내고 참가자를 향해 가볍게 인사한 후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한 차례 박수가 터져 나온 후 장내는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하마다는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가만히 단상에 그대로 서 있었다. 연단 위에는 귀여운 장녀 가즈에가 전날 깨끗이 써준 원고가 있었으나 읽고 쓰기가 서투른 하마다는 흥분한 나머지 글씨를 읽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것이다. 정적이 해속되었다. 참가자는 마른 침을 삼키며 하마다를 응시했다. 하마다의 이마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다. 오랜 침묵이었다. 그때 회장 한 모퉁이에서 창제 소리가 들렸다.
하마다의 어머니였다. 그것에 끌리듯 장내 여기저기에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참가자들은 하마다 겐스케가 말주변은 없었으나 모두들 그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를 흠모하고 있었다. 그 마음이 단상에서 한참을 서 있는 하마다를 향한 응원의 창제가 되어 회장에 울려 퍼졌던 것이다. 그 소리는 점차 커져갔다. 그의 침묵은 2, 3분 정도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참가자들에게는 너무도 길게 느껴졌다. 하마다는 그렇게 서 있다가 손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고는 전 생명력을 쥐어짜듯 말했다. 지부는 지금 7,200세대, 올해 안에 1만 1천 세대로 만들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하마다는 깊이 인사를 한 후 자리로 돌아갔다. 터질 듯한 큰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동지의 따뜻한 마음과 마음의 결합이 펼쳐낸 화락의 환희의 명화였다. 야마모토 신씨는 그 광경을 미소 지으며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으로 마스의 지부는 걱정 없다. 신씨는 이렇게 실감했다. 마침내 식스는 회장의 강연 차례가 되었다. 신씨는 불법은 승부이며 자기 자신의 행복 경애를 구축해 가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신심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지부 결성 대회가 끝나자 신씨는 하마다와 함께 장외로 나가 실내에 들어오지 못한 동지들을 격려했다. 거기서 하마다와 함께 단상으로 올라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여러분, 하마다 씨는 나의 부탁으로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신희 씨는 다시 한번 하마다의 집을 방문했다. 하마다는 지부 결성 대회에서 만족스럽게 말을 하지 못한 탓인지 풀이 죽어 있었다. 신희 씨는 하마다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모두를 납득시킬 수 있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활동을 하면 좋을지. 그러자 신씨는 동행 간부에게 종이와 먹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붓으로 성불사라고 종이에 적어 하마다에게 주었다. 어세에는 성불사를 함이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제목을 봉창하고 어쨌든 사람들을 격려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훌륭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어쨌든 신심과 진심 어린 일념의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마다는 야마모토 신씨가 이날 했던 말을 결코 잊지 않았다. 하마다가 지부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자 활동 방침을 세우거나 설명하는 일은 그를 보자 하는 다른 간부가 해주었다. 하마다의 인덕이기도 했다. 그리고 하마다는 한마디 전혼을 담아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었다. 자,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마다의 이 한마디는 언제나 모두의 가슴에 메아리 쳤다. 그만의 동지들은 분개하여 시만의 강포의 대발전을 구축해 갔던 것이다. 신이치는 하마다의 집에서 그의 아내 유키코에게 말했다. 고생이 많으셨지요? 그러나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남편은 훌륭한 지부장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일념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3명의 딸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장녀 가즈에는 18세, 차녀 나미코는 14세, 막내 가오리는 10세였다. 이번에 아버지는 지부장으로서 어머니는 지부 부인부장으로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이치는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나서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나의 가족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도 복운을 쌓아 생에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불화와 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장 괴로워했던 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씨는 하마다의 딸들을 격려하고 싶었다. 눈동자를 빛내며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는 세 자매를 보며 신이씨는 진심으로 행복을 기원했다. 저녁 무렵 신이씨는 숙소로 잡은 여관으로 향했다. 산지호가 석양을 받으며 금색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마스의 지부의 출발을 제천이 축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다음 날 4월 24일에는 히로시마의 후쿠야마 지부결성 대회가 있었다. 신실은 아침에 마세이로 출발, 구라시키를 경유하여 후쿠야마를 향했다. 구라시키역에는 학회원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산요 본선으로 갈아타자 멤버들도 동승했다. 거기에서 신이치를 둘러싼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다행히 차 안에는 다른 승객이 거의 없어 빈자리가 많았다. 신실은 멤버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일을 쉬고 오신 것은 아니겠죠. 아무리 신심에 면류하고 있어도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심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심 즉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처럼 만났으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한 멤버가 질문했다. 좀처럼 절복이 안 됩니다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절복은 가장 어려운 불도 수행이므로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불법의 힘을 가르친다는 것은 천년도 훨씬 전의 사람들에게 원자력의 힘을 가르치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이야기해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심을 해보면 그 훌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좀 더 일찍 신심을 하지 않았던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요? 그러므로 우정을 소중히 하면서 체념하지 말고 끈기 있게 대화를 거듭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연배의 부인부가 질문했다. 아들에게 아무리 말해도 신심을 하지 않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심을 할까요? 당신 역시 아들 나이 때에는 신심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소리를 해도 안 됩니다. 먼저 어머니인 당신이 열심히 신심에 면류하여 훌륭한 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지지 않으며 배려 넘치는 자세로 가족을 대해가면 그 모습을 보고 자식들도 신심을 이해해갑니다. 결국은 어머니로서 인간으로서 하는 행동이 가족에 대한 절복으로 됩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신심을 하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신이치는 전혼을 기울여 지도하였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구도의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좀 더 충분한 시간을 내어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년부가 여러 의미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싸워서 부인부를 편안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부인부는 정말 열심히 하고 부지런합니다. 때로는 부인부를 쉬게 하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나이트 기사정신입니다. 그 모범을 여러분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대화와 대화가 이어지는 신씨의 여로였다. 신씨는 동지를 위해 좀 더 시간이 있었으면 했다. 몸이 몇 개라도 더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신씨가 후쿠야마에 도착하자 잠시 후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후쿠야마 지부결성대회에 참가하는 동지들을 생각하자 날씨가 걱정되었다. 그러나 신이치가 해합 장소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신씨는 안도하며 결성대회에 임했다. 신씨는 결성대회 석상에서 공덕과 벌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서에는 공양하는 자는 복이 10호보다 더함이라. 또 만약 뇌란하는 자는 머리가 7분으로 깨어지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어본전의 위대한 공덕을 나타내는 동시에 정법을 비방하면 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법은 생명의 인가의 법칙이며 행복을 향한 방정식입니다. 그 법칙을 부정하고 거역한다면 당연히 앞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고 힘있는 가르침이라면 공덕과 벌이라는 두 개의 현증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또 대성인께서는 이 공덕에 대해서 악을 멸함을 공이라 하고 선을 생함을 덕이라고 하느니라 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명의 악을 멸하고 선을 살려가는 것이 공덕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공덕이라 해도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정불이라는 불법의 원리로
자신의 환경을 바꾸고 만리 밖에서 행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악을 멸하고 선을 살려가는 행위가 절복입니다. 따라서 절복을 하는 것 자체가 타인에게 공덕의 길을 열어주는 것인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 자기 자신도 공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니칠의 불법입니다. 그리고 불법은 사람들의 행복을 원하는 자비의 가르침인데 자비에는 악과 싸우는 용기가 불가결합니다. 만약 악을 방치해준다면 결국은 악이 버젓이 통용되어 모두가 불행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악과 싸워야만 자비이고 진정한 불법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선유포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악을 멸하고 선의 승리를 굳건히 확립하는 인간 개가의 시대를 건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실은 후쿠야마의 동지들에게 과거의 유물 같은 흔적만 남기고 있는 불교가 아닌 살아있는 진실한 불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결성대회가 끝나자 신실은 지부부인부장인 이시카 히로에게 말했다. 자, 해합 장소에 들어오지 못한 멤버들을 격려합시다. 그러자 이시카는 기쁜 듯이 대답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시카는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장애에 있는 버트를 꼭 격려해 주었으면 하고 부탁했던 것이다. 3월 초에 신이치는 간사이 본부에서 후쿠야마 지부의 발족을 앞두고 지부 부인부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이시카와 만났다. 그때 이시카는 말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만 후쿠야마에는 지부 결성 대회를 할 만한 큰 장소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소라면 실내에는 2,00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어 몇천 명이나 되는 멤버들이 장 외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회합이 끝나면 밖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신씨는 회합에서 가능한 한 장애에 있는 벗의 격려에도 마음을 쓰고 있었는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지부 부인부장이 될 부인부가 동지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엇보다도 기뻤다. 중요한 의견입니다. 기념으로 무엇인가 드리고 싶군요. 신씨는 책에 활약이라고 휴를 써주었다. 타인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학회의 마음이다. 배려와 배려가 몇 번이고 교차하여 짜여진 인간 공화의 세계가 불법의 세계이다. 따라서 간부의 최대 요건도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신실은 장애로 나가서 후쿠야마를 복운의 대산으로라는 기원을 담아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며 건투를 호소하였다. 5월 3일을 목전에 둔 어느 날 야마모토 신실은 홀로 학회 본부에서 깊은 사색을 거듭하고 있었다. 신실의 머리에는 총본산 대객전의 건립을 비롯해 각지의 사원과 해관의 건설 계획 등 앞으로의 강선유포를 위한 전망이 전개되고 있었다. 어느 하나라도 강포의 전진을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것들 뿐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해가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가 최대의 과제로 된다. 대객전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대강당과 마찬가지로 전 회원에게 호소하여 공양을 모아야 하겠지만 신씨는 그래도 정말 괜찮은가 하고 망설이고 있었다. 또 그 외의 사원과 해관 건설을 위해서는 다시 재무부원의 범위를 넓혀 협력을 요청해야만 하는 단계에 와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신씨는 망설이고 있었다. 동지들은 공덕을 받았다고는 해도 생활고나 병고로 고뇌하다 신심을 시작한 민중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에게는 가능한 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신씨의 마음이었다. 원래 학회의 재원은 마키구치 쇼대장 시절에는 이사장인 도다 조세이가 일체의 책임을 떠맡아왔다. 전쟁 후 학회 재건이 시작된 후로도 도다는 사재를 털어 그 경비로 충당하고 회원에게는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도다가 회장에 취임하고 얼마 후 몇 명의 회원이 자기들도 학회의 경비를 일부 부담하고 싶다고 강하게 요청해왔다. 확실히 광선유포가 확대되는 미래를 생각하자면 언제까지나 도다 혼자서 꾸려갈 수는 없었다. 또 학회의 활동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광선유포에 대한 공양이다. 도다는 동지들의 요청에서 그 문호를 드디어 열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도다는 지극히 신중했다. 광선유포의 재원은 어디까지나 진심 어린 깨끗한 재원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도다는 멤버를 엄선했다. 신심이 강성하고 경제력도 있는 78명을 선정하여 재무부원으로서 학회의 재원을 담당할 사명을 의탁했던 것이다. 그리고 1951년 7월 3일 재무부 결성식이 거행되었다. 그 후 재무부는 점차 진용을 늘려 학회의 경제적 기반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다. 재무부원들에게는 광포를 위해 정제를 거출할 수 있도록 선발되었다는 긍지와 기쁨,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 도다는 재무부원에게 맥동하는 그 정신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학회의 재무는 세간의 일반적인 기부와는 다르다. 어디까지나 신심의 발로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불타오르는 신앙이 있는 한 무량한 공덕이 나타나지 않을 리가 없다. 니시렌 대성이께서 칭찬하시지 않을 리가 없다. 도다는 가능하면 더욱 많은 동지에게 공양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경제고와 싸우고 있는 동지도 있다. 그들을 생각하자 도다는 공양을 호소하는 것이 가슴 아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전혀 공양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무자비가 되고 만다. 도다는 하는 수 없이 마음을 굳히고 총본산 5층탑 복원과 봉안전 건립 등의 즈음에 일단 모두에게 공양을 호소하기로 했다. 특히 도다의 원업 중 하나였던 대강당 건립의 때에는 지장이 없는 한 전 회원이 공양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야마모토 신이시는 도다 조세이가 일찍이 이렇게 말했던 일을 상기했다. 미토 미스쿠니는 대일본사를 편찬했는데 그 때문에 번의 재정 상태가 어려웠다고 한다. 미스쿠니 정도의 인물이라면 대사업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서민의 혈세를 쏟아 넣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며 마음속으로 울었을 것이다. 내가 가난한 학회원에게 공양을 권하는 것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공덕을 받을 수 없으며 광선유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울고 있다. 신이치는 도다의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었다. 신이치도 똑같은 심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양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그것을 말해주는 일례로서 기현정사를 기진했던 수달장자, 즉 수달다의 이야기가 있다. 몇몇 불전에서는 수달대가 석존에게 기이한 때에는 대장자가 대누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불전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있다. 옛날 인도에 수달다와 아내가 살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깊은 신앙심이 있었다. 어느 날 수달다는 약간의 쌀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함께 먹으려고 그 쌀로 밥을 지었다. 그러자 거기에 불제자 중 한 사람인 아나율이 탁발하러 왔다. 아내는 아나율을 보자 예배하고 아나율의 바리대에 지은 밥을 수북하게 담아 건네주었다. 그런데 수달다의 집에 석전의 고제인 수보리, 마아가섭, 목련, 사리불 등이 잇따라 탁발하러 왔다. 아내는 그때마다 밥을 수북하게 담아 건네주었다. 마지막에 찾아온 사람은 석존 자신이었다. 석존이 먹을 것을 구하자 아내는 기뻐하며 남아있던 밥을 전부 공양했다. 희사였다. 부처를 구도하고 공경하는 그녀의 신심의 발로였다. 만약 수달다가 집에 있었다면 당연히 그녀는 남편과 의논했을 것이고 남편도 기꺼이 공양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남편이 부재 중이었던 만큼 그녀에게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다. 잠시 후 수달다가 집에 들어왔다. 수달다는 배가 몹시 고팠다. 배가 몹시 고프군. 자, 식사를 하도록 하자. 아내는 가만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만약 석존의 제자인 아나율님이 탁발하러 오셨다고 한다면 당신은 공양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먹을 것이 있으면 공양하지. 비록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수달다의 아내는 거듭 남편에게 물었다. 그럼 수보리님이나 마아가섭님, 거기에 석존이 직접 오시어 먹을 것을 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달다는 대답했다. 말할 필요도 없어. 당연히 먹을 것이 있으면 공양해 드려야지.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실은
오늘 석존의 제자분들과 석존께서 차례로 오셨습니다. 저는 기꺼이 당신이 고생하여 구해온 음식을 전부 공양하였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자신은 먹지 못하더라도 공양하겠다고 하시니 안심했습니다. 수달다도 웃으며 말했다. 그런가? 정말로 좋은 일을 했군. 이것으로 우리들의 죄업도 소멸되었고 반드시 행복하게 될 거야. 이 공양의 공덕으로 수달다는 대장자가 되었다고 한다. 아내의 한결같은 결의와 그것을 기뻐하는 남편, 이 순수한 신앙에서 나온 희사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공양이고 거기에 위대한 복덕의 원천이 있다. 그리고 대장자가 된 수달다가 기진한 기원정사는 너무나도 유명한데 볼전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남아있다. 수달다는 석촌을 위해 훌륭한 정사를 건립할 것을 결의한다. 수달다는 그 장소의 선정에 있어서 수도인 사위성에서 너무 멀지도 또 너무 가깝지도 않은 왕래하기 편하고 조용한 것으로 하자고 결정했다. 생각을 거듭한 끝에 수달다가 선택한 것은 기타 태자의 원림이었다. 수달다는 기타 태자와 만나 꼭 그곳에 정사를 세우고 싶다며 그 토지의 양보를 간청했다. 그러나 태자는 그것을 거부했다. 저 원림은 내가 가장 아끼는 곳이다. 설사 저 땅 위에 황금을 깔더라도 넘겨줄 수는 없다. 그러나 수달다는 단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씨름을 하게 되어 이야기는 재판을 담당하는 대신에게까지 가지고 가게 되었다. 거기에 두 사람의 주장을 듣고 대신은 결론을 내렸다. 대신은 수달다가 땅 위에 황금을 깐 만큼 태자는 토지를 양보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수달다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수레에 황금을 싣고 다시 왔다. 그리고 엄숙하게 원림 바닥에 황금을 깔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레 한 대분의 황금으로 얻을 수 있는 토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수달다는 집에 있는 황금을 전부 운반해 오려고 했다. 기타 태자는 그 진지한 모습에 놀라 생각했다. 왜 수달다는 이렇게 많은 황금을 내던지려고 하는가? 석촌이 이 정도로 위대한 분인가? 불타가 출연했다는 말이 진실이었던가? 태자는 황금을 바닥에 깔고 있는 수달다에게 말했다.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황금을 깔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원림을 당신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수달다의 진지함과 흔들림 없는 신념의 태자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또한 태자는 원림을 수달다에게 양보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것에 장엄한 문을 만들어 기진하겠다고 자청했다. 수달다의 희사의 모습에 공감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사가 기수급 고덕원 정사이다. 수달다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자주 음식을 나눠주었다고 하여 급 고덕 장자라 불렸다. 그런 그가 기타 태자의 수림에 세운 정사라고 하여 그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약해서 기원정사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윽고 수달다로부터 완성된 기원정사를 기진하겠다는 간청을 받은 석존은 위의를 갖추고 말했다. 이 정사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닌 널리 승단에 공양하여 모든 수행승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렇게 하여 기원정사는 수행자 모두를 위한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 후 사원으로 계승되었고 현대에 있어서는 학회의 해관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기원정사의 기진은 수달다에게 더욱 큰 공덕과 복운으로 이어졌음에 틀림없다. 희사의 마음은 경애를 높이고 무량한 공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신심의 확신을 더욱 깊게 한다. 거기에 행복의 궤도를 확립하는 불법의 방정식이 있다. 야마토 신씨는 옆에 있던 어서를 펼쳤다. 공양의 본의를 어서에 비추어 깊이 생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신씨는 먼저 백미일표 어서를 배독했다. 미노무에 계셨던 니시렌 재성님께 한신도가 백미 등을 공양한 것에 대한 편지이다. 대성님께서는 그 진심을 칭찬하시고 법문은 지라고 하는 문자를 심득하여 부처가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요컨대 신심의 지, 불법에 대한 지성의 일념이 성불의 요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 백미일표어서에서는
목숨을 잇는 음식을 공양한 것은 과거의 설산동자나 야광보살, 쇼토코테자 등의 현인이나 성인이 불법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공덕에도 뒤지지 않는 일이라고 칭찬하시고 있다. 신씨는 어서의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다. 1280년 10월 27일 난조 도큐메스에게 주신 우에너 전답서였다. 당시 도큐메스는 아스하라 범란 때문에 과중한 부역을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공경에 처해 있었다. 자신이 탈 말도 아내와 아이들이 입어야 할 옷도 없는 상황에서 민원부에서 겨울을 지내시는 대성인을 걱정하여 엽전 일가문을 공양한 것에 대한 편지이다. 여러 옷에 기록된 도큐멘트의 공양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음식이었다. 그러나 이때 돈을 보내온 것은 대성인에게 공양할 물건이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마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돈을 공양했을 것이다. 대성인은 그 진심을 존경하고 칭찬하셨던 것이다. 도큐메스의 옷차림은 초라하더라도 그 마음은 품격이 높고 금빛을 바라고 있었다. 공양의 근본은 어디까지나 신심의 마음이다. 마스노 전 어소식에는 석존에게 흑덕을 공양한 덕승동자가 그 공덕에 의해 아육대왕으로 태어나 이윽고 성불했다는 것도 쓰여 있다. 아직 어린 독승동자에게 흑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공양이었다. 진심을 담은 정성 어린 공양을 했기 때문에 비록 흑덕이었다 해도 대왕으로 태어난 것이다. 야마토 신씨는 계속해서 중생 신심 어서를 배독했다. 그 후단에서 그의 시선이 멈추었다. 그리고 몇 번이고 그것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는 깊은 의미를 느꼈다. 설령 공덕을 쌓았다 해도 진실하지 않은 것을 공양하면 대악으로는 되지만 선으로 되지 않으며 설령 마음이 어리석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진실한 사람에게 공양하면 공덕이 크니라. 하물며 깊은 뜻이 있어서 진실한 법을 공양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랴. 비록 공덕 성근을 쌓았다 해도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공양하면 대악으로는 되어도 선으로는 되지 않는다. 비록 신심이 얕고 적은 물건을 공양하더라도 진실한 사람에게 공양하면 공덕은 크다. 하물며 두터운 마음으로 진실한 법을 공양하는 사람들의 공덕은 얼마나 큰지 헤아릴 수 없다. 한마디로 공양이라 해도 무엇에 대해 공양하는가에 따라 선으로도 되고 악으로도 된다는 말씀이다. 신실은 중생 신심 어서의 이 어문에 의거하여 학회의 공양 재무에 대해 생각했다. 학회가 추진하는 공양 재무는 전부 니치른 대성인의 유명이신 광선유포를 위한 것이다. 대성인이 세우신 대원을 성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양은 본불림에 대한 공양으로 통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한 공양도 없으며 대선도 없다. 따라서 이보다 더한 대공덕도 없을 터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신씨 자신 또한 한 사람의 학회원으로서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무량한 복음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 어서의 마지막에서 대성인께서는 미노부 산으로 여러 공양을 보내온 한 문화의 정성을 칭찬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있다. 복전에 선종을 내리신 것이 아닐까? 눈물이 멎지 않노라. 복전에 훌륭한 성근의 종자를 뿌려주신 것인가? 후에 눈물도 멎지 않는다. 광선유포에 진력하는 것은 복전에 성근의 종자를 뿌리는 것이다. 그것은 신씨가 청춘 시절부터 강하게 확신해온 것이기도 했다. 신씨는 도다 조세이의 사업이 궁지에 빠져 금료가 계속 늦어지는 속에서 열심히 광포의 지휘를 하는 도다를 지키고 섬겨온 날들을 떠올렸다. 신씨는 광선유포에 홀라선 사자를 지키는 것이 학회를 지키고 광포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자각하고 있었다. 신씨는 자신의 생활비를 극한까지 절약해가며 금년은 조금이라도 광포를 위해 학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신조로 해왔다. 그것은 신씨의 기쁨이고 남모르는 긍지이기도 했다. 그 때문에 코트도 없이 겨울을 지낸 적도 있었다. 겨우 받은 급료의 일부를
도다의 강포 활동을 위해 썼던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 공덕과 복운에 의해 병고도 극복하여 지금 이렇게 회장으로서 유유히 지휘를 할 수 있는 경위가 된 것을 시이치는 강하게 실감했다. 시이치는 남이 시켜서 그렇게 행동해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의지로 용약하니 하며 해온 행동이었다. 또 강선유포를 위해 생애를 바치겠다고 정한 시이치의 신심의 지성, 바로 그것이었다. 시이치는 오랜 사세 끝에 성운에 비추어 또 자신의 체험에 의해서도 대객전의 건립의 즈음에서는 생명의 복전에 성근의 종자를 심는 공양의 문호를 전 동지에게 열어가자고 결단을 내렸다. 지금 대객전 건립의 때를 맞이하여 동지들은 공양에 참가하기를 대망하고 있었다. 시이치도 전국에 가는 곳마다 그러한 회원들의 소리를 들어왔다. 동지들은 강선유포를 위해 생활비를 쪼개가면서까지 공양하려 했다. 그것은 일찍이 학회의 재원을 몸소 뒷받침해 왔던 도다조세 이와 같은 결의, 같은 자학을 가진 무수한 동지가 탄생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시인씨는 그들에게서 존귀한 보살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 시인씨는 맹세했다. 그 동지들이야말로 현대의 수탈장자이고 덕성동자이고 난조도끼미스라고 할 것이다. 비록 지금은 가난해도 미래에는 틀림없이 대장자가 될 것이다.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나는 부처를 공양하듯 이 사람들을 대하고 그 진심을 칭찬하며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인씨는 광선유포의 새로운 여명을 상징하는 대객전을 참으로 장엄하게 하는 것은 법의 지성과 환이라고 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혼의 광채라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양의 의의와 정신을 올바르게 알려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광선유포의 사명을 깊이 자학하도록 해야 한다. 시인씨는 이 대객전의 공양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모두의 찬동을 얻게 된다면 5월 3일 총회에서 5월 3일 총회에서 발표하려고 생각했다. 신간혁명 제4권 개선 142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